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오후 10시 3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30분 3분 전에요. 미국 증시가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업비트가 바이낸스로 출금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트래블룰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VASP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는 업비트에서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출금이 언제 오픈된다? 지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프 사라집니다. 역부. 여러분들 보따리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근데 지금 업비트에서요. 비트코인 사가지고요. 바이낸스로 옮기신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파세요. 그럼 2% 수익입니다. 2% 수익. 지금 보따리 가능한 거예요. 보따리. 이제 보따리 가능해져. 그러면요. 이제 역푸는 사라집니다. 역푸가 사라진다는 소리는 해외 가격대를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또 한 번에 급등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역푸가 지금 당장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다시 업비트 공지사항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이낸스로 이출금이 열렸다 하면은 지금 보따리 하시면 됩니다. 보따리 하시는 순간에 비트코인은 현재 마이너스 지금 역푸가 2% 정도 되잖아요. 2% 추가 상승 가능해요. 이거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미 장단기 금리차 축소, 비트코인 타격 받을 수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듦에 따라 비트코인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시다. 경제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 주식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경계가 침체되면은 당연히 실물 경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주식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크게 올라갔던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타격이 아니라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뭐예요? 비트코인이 타격을 받는다가 아니라 타격을 받을 수도. 받을 수도. 그 얘기는 안 받을 수도. 오히려 저는 이거는 비트코인에게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제 전문가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뭐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뭐 계속해서 호재들 터져요. 걔네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뉴스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네, 비트코인 저항선이 52,000불이다. 52,000불을 돌파할지 주시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비트코인 52,000원 근처까지는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현재 비트코인은요 47,000불이에요. 그러면 52,000불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럼 현재 원화로 따지면요. 원화가 현재 5,700만 원 잡고요. 5,700에 10%면은 한 6,100만 원, 6,200만 원까지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목표는 이제 6천만 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높여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5천만 원대가 아니라 6천만 원대의 비트코인도 요 분석에 따르면 제가 분석한 거 아니고요. 뭐 저보다 더 잘난 뛰어난 분석가들이 분석을 했겠죠. 아무튼 52,000불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원화로는 한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단 중앙은행 암호화폐 사용 말라 범죄 영동성 위험하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중앙은행은요,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그랬고요,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도 그랬고,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인도도 그러고요, 모든 중앙은행들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직접적인 타격을 본인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비트코인 분석, 시장 참여자들 불장 시작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이게 학습이 된 거죠. 지금 불장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막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불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찐반등일까? 과연 정말 올라갈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예, 저는 당연히 상승입니다. 네, 비트코인 삼각수령 돌파로 5.3만 달러 똑같죠, 걔도요. 예. 예, 얘도 한국으로 그 원화로는 한 6천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뭐라고요? 골든 크로스. 네, 51선과 100일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 우리가 맨날 보는 이평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 여러분 차트 보면 어때요? 제가 보는 차트 분석이랑 얘네가 보는 차트 분석이 별 차이가 안 나죠. 여러분들이 이미 전 세계적인 차트 분석자들이 차트 분석가들이 보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펀데 근데 쟤네는요 50일이랑 100일을 보는데요. 네, 우리는 50일이랑 120일 보잖아요. 120일이나 100일이나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50일을 보든 60일을 보든 100일을 보든 120일을 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테더 이달 들어 최소 18억 USDT를 발행했다. 테더는 뭐죠? 테더는 바로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현금과 바꿔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칩 같은 겁니다. 우리가 카지노 가면요 바로 현금 가지고 카지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인판도 똑같아요. 코인 거래소도요 현금 달러 가지고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테더로 바꿔가지고 테더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테더 마켓이 있죠. USDT라고 하죠. 그런데 테더에서 신규 18억을 발행했다는 소리는 신규 자금 18억을 바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누군가가 현금을 18억 원어치를 테더로 바꿔 주세요 했기 때문에 테더가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18억을 당장 바꿔달라 하지 않았어도 18억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다 예측을 하고 발행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코인 시장은 한 18억 정도가 테더로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통찰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그냥 이거 보면 테더가 그냥 18억 USD 발행했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다 생각을 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지 참 대단하다. 예, 죄송해요. 예,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SK에서요 카카오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코인을 만든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와, 클레이튼 기반이래. 그러면 이건 좀 바뀌어요. 클레이튼을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야, 클레이튼에서 SK를 코인을 만든다고 하니까 클레이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클레이튼 기반이라는 소리는 그냥 클레이튼 체인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클레이튼 체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악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레이튼의 가치가 막 상승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SK 코인을 만들어진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클레이튼에게 엄청나게 호재라든지 이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레이튼 사지 마시고 그냥 돈 들고 있다가 SK 코인 만들어지면 그 코인에 투자하세요. 차라리. SK 코인 상장하자마자 만약에 ICO라든지 얘네가 ICO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프라이빗으로 초기 코인을 팔던지 아마 할 것 같은데 요 코인은요. 막 본인들의 능력이 되는 대로 매수 잡아 놓으시면 분명히 돈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떤 뉴스도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출현. 어센딩 트레이드 앵글에서 3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어디서? 뭘로 삼각수렴이야? 요걸로? 이게 왜? 예,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게 어센딩의 트레이드 앵글이지? 이걸로? 이건 좀 너무 억지인데. 예. 이거는 차라리 그냥 어센딩 세기형 이거는 뭐 하락 세기형이라고 보는 게 맞던데 오히려 차라리 상승 세기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네, 왜 뭘 보고 어센드 트레일 앵글이라는지 요거 그림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끝까지 그면은 얘를 끝까지 그면은 그림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억지 아닌가? 이 분석은 저는 이상해요. 그냥 아무 말 한 것 같아요. 차트 선을 그려놓은 것도 그냥 고점과 고점 그냥 연결을 해놓고 어떤 기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네, 지난 하루 동안에 5,118억 원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그 중에 숏이 78% 청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분들 다들 숏 당한 거예요. 숏 터진 겁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빅5 어떤 게 있을까요? 연초 수준으로 올라온 비트코인 가격, 펀더멘탈 기반의 매수세 강세상 수준 회복, 지금 그 추세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네, 미 증시 등 글로벌 주요 증시와 디커플링 이거죠. 해외 주식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올라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주식일 경우는 그게 맞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 반대로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디커플링은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용어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주요 증시와는 다르게 비트코인만 혼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보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요 매물대 구간 진입 본전 노리는 단기 투자자 이탈 가능성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오랫동안 3, 4개월 동안 심지어는 1년 동안 마이너스가 강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자리가 본전 자리 뭐 올까 말까 하고 막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자리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털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단기 투자자 이탈 가능성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악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악재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문적 용어로?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은 손바뀜이 일어나고요. 신규 투자한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수익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재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채널에 들어와 있다.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인판을 떠나시는 분들도 조만간 많이 생길 거예요. 마이너스 뭐 50%, 60% 되셨던 분들 플러스 10%, 20% 되면요. 팔고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나갈 때 내가 파는 물량을 잡아가지고 내가 팔았던 가격을 시작가로 시작해서 큰 수익을 보는 신규 투자자들이 생기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굴 난이도 지속 상승 추세 이후에 POW 금지 시도 실패. 이게 어떤 말인지도 이해하셔야죠. 채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소리는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소리는 그만큼의 경쟁률이 많아진다는 소리고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5명에서 하루 동안 일하면 비트코인 하나를 얻었는데 지금은 10명이 일을 해야지 비트코인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채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가격, 원가, 단가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후에서 POW 금지를 했죠. POW는 뭐냐면 제가 말한 지금 채굴,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채굴을 금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후에서 POW 금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죠. 당연히 이거 못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못 막는 건데 어떻게 막고. 아무튼 유럽에서 이런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참여하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채굴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라나 시가총액 루나를 추월했다. 암호화폐 시총 8위까지 올라왔네. 솔라나 코인, 뭐 솔라나 폴리곤, 뭐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이 사실 핫한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고 하죠. 급등한 이유는 뭐다? 숏 청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숏이 청산되면서 청산된 그 금액으로 인해서 가격이 펌핑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발 마진하지 마세요. 마진하면 다 끝납니다. 폴카다 이번 달에도 12,297만 개 엄청난 물량의 락업이 해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폴카닷에 대해서는 다른 코인들보다 항상 조심하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얘기하는데 올라가. 물량이 풀리는데 올라가. 이거 부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 폴카닷은 여러분 제발 뭐 단기적으로 모르겠는데 걔 올라가도 욕먹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소신 발언할게요. 사지 마세요. 폴카닷이요. 그냥 폴카닷은 이제 지워버립시다.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 수익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량이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물량 폭탄 나올지 몰라요. 한 방에 그냥 설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폴카닷에 대해서 저는 장기 투자는 좀 피해 갑시다. 장기 투자는 단계적인 거 모르겠는데 장기 투자는 피해 갑시다. 이거 괜히 찜찜해. 제가 방송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매주 풀려. 매주 너무 풀려 물량이. 네,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감했다. 전년 대비 79% 떨어졌다. 여러분 재밌는 거죠. 작년 5월 달에는요. 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 이게 여러분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코인을 투자할 때는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작년 5월 달에는요, 도지라는 코인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5월 달이에요. 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도지라는 코인이 가장 유명한 코인으로 등록이 됐고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사기 위해서 코인판에 막 시작을 했고요. 작년 5월 달에 아이폰에서 애플 스토어에서 전체 다운로드 1위가 바로 코인베이에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도지코인에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1년 가까이 도지코인의 지금 하락을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지코인 투자했던 미국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화가 나고요. 손절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 79%의 감신도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거죠. 코인은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떨어졌을 때 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펌핑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코인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정말 수렴이 깊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을 때 그때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불장은 언제 들어오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코인을 저점 매수하고 있던 사람들이 10배, 20배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을 때 그때 신규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달이 작년 대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관심도 급감되어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빠님 저 지금 수익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말로는 그러죠. 뭐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면은 당연히 익절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익절 안 하잖아요. 저는 버티잖아요. 익절을 하더라도 현금 가지고 바로 다른 코인 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코인 모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정말 큰 수익은 앞으로 코인들이 5배, 10배, 20배, 30배, 40배 갔을 때 그때 팔면 됩니다. 10%, 20%에 팔지 말라고. 작년에도 40%, 50%못 올라도 메이저 같은 코인들도 4배, 5배 올랐습니다. 지금 코인들이요, 그렇게 못 올라가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김치코인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10배, 20배를 보고 기다려 보자고요. 네, 도건은요, 그 루나코인 대표입니다. 바이낸스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많이 했다. 거의 뭐 1000개씩 매집하고 있죠. 엄청난 물량을 지금 계속해서 루나 재단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가 저점인 것 같으니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뉴스 뭐 이 정도만 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테더 공동 창업자가 뭐예요? 이오스로 다 바꿨대. 이오스가 오늘 가격이 많이 폭등했던 게 바로 이 기사가 뜨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무시할 만한 코인들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위 10개 이더리움 거래 주소가 작년에는 23%를 보유했는 전년 대비 4.3%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율을 높였다. 이더리움 거래들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뉴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뭐 안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 다들 불장이냐 아니냐, 비트코인은 53,000불까지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인 거, 조정은 나와요. 조정은 나오는데 조정이 만약에 5% 나와요. 그러면 50% 올라갈 거고요. 조정이 10% 나오면 100% 올라갈 겁니다. 조정이 나온 거 이상의 상승이 있으니까요. 조정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불장을 여러분들 모두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일단 뉴스 브리핑은요, 여기서 마칠게요.